대나무 벌목 작업이 한창이다. 대나무는 우리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지금 베어지는 대나무는 주겸 공장에 보내려고 지금 대나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골라서 비는데 3년 내지 5년짜리만 비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이 자란 대나무는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적당한 두께의 줄기를 가진 데다 수액과 천연 유황이 풍부해 최고의 주겸 재료가 된다. 특히 대나무는 나이테가 없어 줄기의 색으로 나이를 구분한다. 나이는 이제 많이 묵으스라 배가 좀 노리지고 나이가 많으면 이제 금년에 올라오면 새파랗게 좋고 그러죠. 이렇게 선별되어 잘라진 대나무들은 전국 각지의 주겸 제조 공장으로 옮겨진다. 대나무가 도착한 곳은 전라북도 고창의 한 주겸 제조 공장. 천일염을 대나무에 담아 불에 구우면 대나무는 타고 소금만 남게 된다. 이렇게 9번을 반복해 만드는 것이 주겸. 그렇기 때문에 생대나무가 매 단계마다 필요하다. 5개짜리 한 묶음이 한 속이에요. 이게 지금 180속이 들어왔어요. 이 180속이면은 이 정도면 일주일 분량 그 정도입니다. 대가 많이 들어가죠. 이게 들어와야 또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게 많이 쌓여 있어야 저도 마음이 든든하기 때문에. 막 잘린 싱싱한 대나무들이 도착하면 바쁜 작업이 이어진다. 이제 대나무에 소금을 채워야 하는데 오로지 손으로만 해야 하는 작업이다. 한쪽에서는 5개의 가마가 불을 뿜어내고 있다. 소금을 8번 구워내고 한 번 더 녹여내리는 동안 한시도 자리를 들 수 없다. 굉장히 힘들죠 이것이. 아니 땀으로 그냥 비우듯이 하니까. 불세례와 불보다 더 뜨거운 사람의 땀이 더해져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주겸인 것이다. 불세례를 견딘 천일염은 대나무 수액을 머금고 단단히 굳어져 소금 기둥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태우고 다지고 또 태우고 나면 다시 또 다져야 하는 지난한 작업의 반복. 대나무, 천일염, 그리고 노력과 정성을 더해 9번을 반복해야 주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주겸 제조는 크게 3단계로 나뉜다. 소금을 대나무통에 넣는 다짐 작업. 그런 다음 가마에 넣어 태움 작업을 하는데 다짐과 태움은 8번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소금을 녹여내리는 용융 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자줏빛을 띠는 주겸, 자주겸이 완성되는 것이다. 주겸을 만드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소금이다. 우리나라 서해안에서 만들어진 천일염을 사용하는데 그중에서도 5, 6월에 채취한 소금을 사용한다. 일일이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해 원하는 소금을 선별한다.
지금 저희가 원하는 소금은요. 소금이 이렇게 깨끗하고 색깔이 깨끗하고요. 일단 맑아야 돼요. 맑고 이렇게 만졌을 때 간수가 많이 빠졌을 때 고실고실한 소금. 좋은 천일염을 고르는 것이 좋은 죽염을 만드는 일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천일염을 가득 실은 트럭이 공장에 들어섰다. 15톤가량인데요. 예. 15톤가량 뒤면 이제 저희가 이제 쓰는 이제 생산량이 한 보름 정도? 한 가마니에 30kg, 총 500가마니에 이르는 양이다. 그렇다 보니 소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소금 나르는 일에 직원들이 총동원된다. 예, 개수도 많고 무겁기 때문에 여럿이 해야 조금 덜 힘들어요. 그냥 빠르고. 직원들의 대부분은 여성. 보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여성들이 들기에는 무거울 법도 한다. 남자분들이 여자들 그냥 아유 힘없고 약하다고 막 저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부녀분님들은 남자들 그냥 한몫 갔더니 해버려요. 그냥 아주 그냥 힘도 세시고 요령도 있으시고 어디 가나 남자들보다는 훨씬 나아요. 웬만한 남자들 두 몫을 한다는 이곳의 작업자들.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여기 계신 아주머니들은요. 아니 대단하십니다. 대단해. 여자가 아니야? 네. 여자지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는지 우리 남자들 젊은 사람들도 힘든데 그걸 같이 한다는 게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꽝 묶고 500가마니에 소금을 옮기는 일이 끝을 보이고 이제 이 천일염은 죽염으로 거듭날 것이다. 천일염을 죽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파쇄 과정을 거쳐야 한다. 파쇄기에 천일염을 넣고 부숴야 하는데 간수를 머금은 천일염을 파쇄하면 흡사 밀가루 반죽과 같은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파쇄를 해가지고 보면은 기둥이 나오죠. 죽염 기둥이. 파쇄를 안 하면 이게 싹 부서져 버려 구워도. 소금 알갱이를 그대로 대나무에 넣게 되면 구워내는 과정에서 서로 뭉치지 못하고 다 부서져 버려 소금 기둥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파쇄한 소금을 대나무통에 담는 다짐 작업이 시작됐다. 인류 최고의 조미료이자 미네랄 공급원으로서 인체가 원활한 생리작용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 이 소금을 더욱 건강하게 먹기 위한 노력의 결과 중 하나가 바로 죽염이다. 이게 이제 처음 구워서 2번, 3번, 4번 이렇게 구워서 올라가는 거예요. 번호가. 오늘 작업할 양은 아침에 들어온 천일염 500가마니. 작업량도 작업량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건 따로 있다. 물기가 위로 싹 올라오고 소금이 이제 무거운 거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딱딱하게 굵어요. 게다가 일정한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오게 마련이다.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다 아프고. 이렇게 하루 종일 계속되는 작업. 이쯤 되면 실증 날 법도 한데. 오래 작업하시면 네. 소금이 소금처럼 안 보일 것 같아요. 이게요. 하얀 거 백설기 있잖아요.
같아. 소금 때문에 힘들지만 도리어 소금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가득 채우고 나면 본격적으로 태움 작업이 시작된다. 이때부터는 천일염을 채운 대나무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나무가 보통 얼마나 된 거예요? 이거 3년 된 대나무가 3년 된 거라서 이 액기스 대나무 수액이 주겸 속으로 스며들어야만이 좋은 주겸이 돼요. 수액이 적으면 대나무가 빨리 타서 부서져 소금 기둥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소금이 가마에 들어가고 나면 한켠에선 땔감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생소금을 굽는 단계에서는 나무를 잘라 쪼갠 장작이 아닌 통나무를 그대로 사용한다. 생소금은 아마도 이제 1차로 올라간 것은 이제 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굵은 걸 떼야만 화력이 세서 이제 잘 구워지죠. 높은 화력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은 소나무다. 작업장에 있는 5개의 가마를 모두 짚히는 데 필요한 소나무의 양은 1톤. 특히 생소금을 굽는 단계에서는 이후의 단계보다 더 많은 양의 나무를 사용한다. 이렇게 가마 앞에 나무를 촘촘히 쌓아 올리고 나면 불을 붙이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손님? 이게 송진이에요. 우리는 다른 걸로 할 수 없어요. 송진으로만 할 수가 있어요.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송진을 채취해 그늘에 말린 송진가루는 테레빈유 성분이 포함돼 있어 나무는 쉽게 불을 뿜게 되는 것이다. 장작에 불이 붙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뒤쪽의 대나무로 불길이 번져야 비로소 불이 붙었다고 말한다. 불이 완전히 붙고 나면 대나무는 타버리고 온전한 소금 기둥만 남게 되는 것이다. 불이 붙을 때까지 송진을 뿌려 온도를 높여준다. 소금 기둥이 만들어지는 가마의 온도는 800도 이상. 생소금을 굽는 주겸의 첫 과정은 주겸을 만드는 전 공정 중 가장 힘들다. 차후 단계에 가마에 불이 붙는 시간이 4시간인데 반해 생소금 가마에 불이 붙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야는 불 붙이기가 좀 어려워요. 생소금 절첨이 천일염이기 때문에 물하고 또 그만큼 양을 많이 싸기 때문에 온도가 확 안 올라. 하고 서서히 타. 나무는 더 많이 넣는 네, 그러죠. 나무도 더 많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내줘야 되고. 순식간에 작업장을 가득 채운 연기. 생소금을 굽는 첫 번째 단계가 특히나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생소금을 태울 때 발생되는 매캐한 연기와 냄새 때문이다. 아니 되게 매운데요. 네,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잠깐 불리면 보고 얼른 나와서 숨 쉬고 그래야지. 폐활량이 많이 늘어났다니까. 숨을 참다 보니까 정말 지독하다니까. 하지만 오랜 시간 불을 다루다 보니 어느덧 이런 어려움쯤은 익숙해졌다. 이런 일 전 험한 일 많이 해봤는데 아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이러다가 죽겠다 야. 그런데 이럴 때부터 내일 나와 마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유 그냥 또 어때요? 한번 또 나와봐서 또 해야지. 나오고 하는 거에 적응이 되더라고. 다음 날
20시간 만에 가마가 열렸다. 오라이. 이때만큼은 기계의 힘을 빌린다. 태우기 전보다 소금의 무게가 반으로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무게는 650kg에 달한다. 지금 사람이 힘이 모자라잖아요. 사람이 빼려면 여럿이 달게 그래야 돼요. 많이 무거워요? 네, 엄청 무거워요. 5개의 가마에서 대나무 통을 가득 채웠던 수레가 모두 모습을 드러낸다. 다 타버리고 남은 대나무 재를 모두 벗겨버리고 나면 이것이 첫 번째 태움 작업을 마친 소금 기둥이다. 뜨거운 불길을 온전히 견뎌내며 소금 기둥을 이루고 불이 꺼진 가마에서 식어가며 단단하게 굳은 것이다. 이런 게 더 잘 구워진 것 같죠?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게 지금 잘 구워져서 여기 흘러내린 거예요, 이게. 잘 구워진 소금은 형태뿐 아니라 소리 또한 다르다. 잘 구워지면 무슨 저기 그 뭐죠? 도자기 같은 거 때리면 소리 나던 식으로. 목탁 치는 소리처럼 들리죠. 이렇게 8번을 반복해 태움 작업을 하게 된다.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어 9번 불사리를 견뎌야 비로소 죽염이 된다. 8번이 구워내는 작업이었다면 마지막 9번째는 소금을 녹여내린다. 용융이라 불리는 작업이다. 용융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불 붙이기. 8번의 작업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소나무 장작에 송진만을 사용하여 짧은 시간 안에 온도를 높여야 한다. 이 시간에 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지난 8번의 과정에 결실이 달려있다. 약 2시간 후 소금이 완전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이때 용융로의 온도는 1500도. 이때부터 최고의 자주겸이 될지 보통의 주겸이 될지 갈리게 된다. 그것은 온전히 사람의 몫이다. 4년째 불을 관리하고 있는 윤영덕 씨. 용융이 시작되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빠지기 시작한다. 끊임없이 불길을 확인해가며 온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일. 그렇다 보니 불 앞을 떠날 틈이 없다. 간혹 용융로의 온도가 낮아져 소금이 녹아내리다 굳어 출구가 막히는 일도 있는데 이것 또한 수시로 확인해줘야 한다. 여기서 질이 또 결정되고 또 회사의 또 소득도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기서 자주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장 신경 쓰여요. 그 제품이 완벽하게 나와야만 자주겸이 많이 나와야 그런 좋은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릴 수 있는데 안 좋으면 좋은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점심 식사 시간에도 불 앞을 떠나지 못한다. 연주님 좀 빨리 와. 우리 열반장 여기서 이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용융이 잘 내리면은 맛있어요. 근데 이 용융이 잘 안 내리면 밥맛이 없어. 밥 먹을 수 없고 맛도 없고 싸도 안 되고 아주 미쳐요 미쳐. 근데 이렇게 잘 내리고 나면은 밥맛도 좋고 괜찮아요. 이런저런 삶의 곡절 끝에 이곳에 오게 됐다는 그. 이곳에서 지내온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4년이란 시간 동안 그가 얻은 것은 죽염 만드는 일 그 이상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죠. 완전 생방송이야. 연습이 없어, 연습이. 한번 하면 딱 끝나고. 그래서 이런 제품이 딱 잘 나왔을 때는 기분이 좋죠. 용융 작업을 마친 윤영덕 씨가 제 몸만한 통을 옮기고 있다. 생소금을 굽기 시작해 다지고 다시 굽고 또다시 다져 용융시키기까지 꼬박 보름이 걸린 작업. 그리고 또다시 12시간 서서히 열을 식히며 마지막 숨을 고른 수겸이 그 결과물이다. 이 돌덩이처럼 굳은 죽염을 일일이 망치로 깨니 자줏빛 덩어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일일이 골라 담아낸다. 따로 꺼내는 건 뭐예요? 고체 알갱이로 드시게끔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알갱이로 이거는 자주겸 고체. 이것이 자줏빛을 내는 죽염이라 하여 자주겸이라 불리는 최고의 죽염이다. 죽염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을 다루는 일이다. 불이 완전히 붙기 전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장작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한다. 불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야 돼. 그리고 보면은 안 타는 가마는 연기가 바깥으로 나와요. 가마 입구에 쌓아올린 소나무에 붙은 불은 서서히 뒤쪽으로 이동해 대나무에 옮겨 붙게 된다. 그때까지는 가마 앞에서 한시도 떠날 수 없다. 하지만 겨울 날씨에도 이기지 못할 만큼 작업장의 열기는 뜨겁다. 머리가 뜨거워요. 열을 좀 식혀야 돼. 그래야죠. 안 지치지? 물이 최고예요. 이렇게 하고 땀으로 손으로 오면 씻어줘야지. 얼굴에 열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피부가 많이 화상 그런 증상이 있으니까 좀 식혀줘야 돼. 뜨거. 그렇게 7시간이 지나고 이제야 불이 완전히 붙은 모양이다. 이제 가마는 밤새 조용히 불타게 된다. 다음 날 가마에서 나온 소금 기둥을 살피는 생산 책임자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난처한 표정의 윤영덕 씨. 아이 그걸 끊는데 아무튼 직원도 그 감각을 못 느낀다는 거야? 응? 아침부터 작업장이 소란스럽다. 아이 그 소주를 가마에서 나온 소금 기둥이 모두 타버린 것. 누구보다 철저하게 불을 관리하던 그였다. 내가 아침에도 말했잖여. 무덕대고 그냥 막 불만 막 지펴버리면 어떻다는 거야? 그만큼 정성을 들여야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거슬러 버렸잖아요. 좀 거스름이 있어요, 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보연해야 하는데요. 위에 약간 좀 거슬렸어요. 불이 완전히 붙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장작을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타버린 소금 기둥에 작업자들의 속도 더 타들어간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만은 없는 일. 일이 2배로 늘어나 더욱더 서둘러야 한다. 일손이 너무 많아졌죠. 지금 한 사람 잘못으로 이게 제품도 좋게 쉬워지 일손도 좀 안 좋고 그래요, 하기가.
전 직원이 총동원돼 소금 기둥에 타버린 부분부터 잘라내기 시작했다. 불을 지키고 있어도 혹시라도 잘못될까 우려했던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리를 비우지 않고 불을 지키던 윤영덕 씨의 마음은 오죽할까. 네, 이럴 때가 제일 슬프죠. 열심히 뺐는데 이렇게 분위기 나오고 마음이 아프죠. 한번 걸러냈다고는 하지만 소금 덩어리엔 아직도 그름이 남아있는 상태. 그름을 완전히 없애는 데는 기계보다 손이 더 정확하다. 눈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손으로 쳐내는 작업이 분주히 이어졌다. 이렇게 곤란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 재는 날리고 덩어리를 일일이 골라내는 데는 이만한 방법도 없다. 곱절로 늘어난 일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정성이 더해지는 것이리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인지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예기치 못한 일로 정신없던 하루가 저물고 작업을 마친 직원들이 하나 둘 공장 내 식당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힘들었던 직원들을 위해 준비한 조촐한 저녁. 먹고 힘내는 데에는 닭백숙만한 음식도 없다. 그리고 닭백숙에 빠질 수 없는 이것. 이곳에서는 이것만큼 흔한 것도 없을 거다. 예, 이거는 죽염이에요. 우리 오늘 회식하거든요. 일 끝나고 닭고기를 죽염에 찍어 먹으면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닭은 그냥 이렇게 뜯어갖고 죽염을 이렇게 찍어요. 아빠. 맛있겠다. 어떻게 먹든 그 어떤 맛에 비할까. 약이야? 약이지. 약으로 생각하지. 안 먹어도 혼나요. 잘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먹어줘야 돼요. 그만큼 힘든 일인지 아니까. 그리고 단합에서 10명에서 하든 8명에서 하든 모자란 부분을 또 채워갈 수 있는 그 협동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1대 100 정도 된다고 그럴까요? 어찌 보면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하루였다. 작업장을 가득 채운 소금가루 너머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가마에서 구워낸 소금 기둥을 파쇄하는 작업. 대나무에 넣어 구워내기 위해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이것 또한 죽염을 만들기까지 8번 반복된다. 몸에 좋은 죽염을 만들다 보니 간혹 소금 알갱이가 튀어도 걱정은 없다. 눈물 좀 흘리고 계속 일은 해야 되니까 눈물만 좀 흘려요. 그래서 소금이랑 이렇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 눈에도 좀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맞을만 해요. 얼른 빼고 저 통끼게. 이렇게 파쇄한 소금은 다시 대나무통에 담겨져 불세례를 받게 된다. 한쪽에서 소금 기둥을 파쇄하는 동안 또 한켠에서는 제분 작업이 한창이다. 제분이란 9번을 구워낸 죽염을 분말로 만드는 작업이다.
워낙 입자가 작다 보니 죽염 분말을 받아내는 내내 작업장은 죽염가루로 가득하다. 그렇다 보니 유일하게 노출된 작업자의 얼굴엔 죽염가루가 하얗게 내려앉았다. 염분이 있어 따가울 법도 한데 작업하는 내내 얼굴 한번 찌그리지도 않고 손으로 털어내는 일은 더더욱 없다. 지금 일하면서 죽염 마사지도 하고 좋으네요. 아, 이게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이 죽염을 일부러도 막 먹는데 우리는 일하면서 막 자연적으로 막 먹어지고 막 자연 마사지도 하고 그러네요. 바쁘게 돌아가는 작업 현장. 힘들고 고된 작업에도 최고의 죽염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있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죽염은 식용 외에도 우리 생활 전반에 고르게 사용된다. 화장품 만드는데 이렇게 원료로 쓰거나요. 양치, 미용, 이제 비누 같은 거, 이제 그런 원료로 많이 지금 나가죠. 이렇게 또 한 차례의 작업이 끝났다. 죽염을 만드는 데 있어 천일염과 함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는 대나무다. 보통 하루에 쓰이는 대나무는 150그루에 달한다. 그렇다 보니 대나무 절단은 작업 도중 틈틈이 이루어진다. 죽염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대나무는 3년 이상 자란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대나무는 가장 신선해야 하거든요. 일단 신선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대나무는 안에 보시면 요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죽황이거든요. 이 대나무의 대나무의 유황 성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산에는 이 죽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국산만 이 죽염을 만들 때 필요한 대나무죠. 죽황이란 대나무를 잘랐을 때 보이는 얇은 마구로. 우리나라의 대나무와는 달리 중국산 대나무인 모죽에는 죽황이 매우 얇아 잘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대나무라도 잘못 자르면 무용지물. 마디 위를 정확하게 자르는 것이 중요하다. 경력 5년차의 강승현 씨는 매일같이 대나무를 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우리 강대리님밖에 없을 거예요. 저 속도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일에 욕심을 내세요? 저 때문에 이제 다른 일들이 제가 늦어져서 다른 일들이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항상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작업은 막힘이 없다. 대나무를 다 자르고 나면 한쪽에선 파쇄실에서 소금을 가져온다. 하나, 둘, 셋. 대나무와 소금이 한 곳에 모이면 비로소 대나무에 소금을 채우는 작업이 시작된다. 죽염이 만들어지기까지 꼬박 9번이 반복되는 일이다. 이 작업은 계속 똑같이 보이지만 지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색깔 자체가 한 번씩 바뀌어서 나올 때마다 색이 틀리니까 거기에 이제 색이 바뀌어서 나오는 거에 대한 뭐 기쁨도 있고 내가 했다라는 즐거움도 있고. 이렇게 대나무에 소금을 채우고 나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있다. 상자에 번호표를 올려놓는 일.
구워야 할 차례를 나타내는 숫자다. 한 번, 두 번 구워낼수록 맛과 색, 포함하는 성분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항상 번호판을 구별을 잘해요. 제일로 신경을 많이 써요, 이 번호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현재 6번이거든요. 근데 색깔이 조금 흰 색깔이 나죠. 이게 7번이에요. 이게 한 번 차이라도 이렇게 나요. 근데 맛도 차이가 나요. 우리가 이렇게 딱 먹어볼 때 짠맛이 덜 있고 좀 고소한 맛이 나요. 천일염과 3번 구워낸 죽염, 그리고 9번 구워낸 죽염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차이가 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구운 횟수에 따라 철, 망간, 아연 등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광물성 영양소의 함유량이 천일염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죽염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 죽염 공장은 늘 일이 많다. 가마에 들어갈 대나무를 옮기고 있는 작업자들. 이때 대나무의 굵기와 간격을 잘 조화시켜 공기의 소통과 내부의 온도를 적당히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촘촘하게 박아야 이렇게 똑바로 서거든요. 그래야 이제 타는 것도 녹지 않고 이쁘게 타내려가고 나중에 타고 나서도 제가 밑으로 싹 빠져버려요. 제대로 넣지 않으면 대나무가 덜 타거나 대나무 숯이 소금에 박혀버리게 된다. 오로지 경험에 의한 감각이 죽염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거쳐 또다시 불을 맞이해야 할 죽염. 가마 하나에 들어가는 양이 800kg에 달하다 보니 수레를 밀어넣는 것도 쉽지가 않다. 여기서 또 한 번 잊지 않아야 할 것이 횟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게 8번이에요. 이게 5번 5개짜리 밑에 3개하고 8번. 왜 여기다 8번 거냐면 각각의 가마에 번호표가 걸리면 가마는 불을 뿜기 시작한다. 찍으니까. 이때 불을 붙이기 위한 손길이 또다시 분주해진다.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게 빨리 붙어야지. 이게 꺼지잖아, 불이. 이거 봐봐, 이거 꺼지잖아. 이 찌끄러 이게 살려주지, 이게. 그죠? 이거 안 찌끄러면 또 꺼지면 불 붙이기가 힘들잖아요. 불이 잘 붙도록 넣은 대나무 터지는 소리다. 날마다 포쪽이 터져. 뻥뻥 대나무가 아주 포쪽이 터져. 불 보면은 아무 근이 걱정,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물론 보면. 절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뜨거운 줄 몰라. 불하고 이제 좀 친해졌지 많이. 어느 때인 축복 같다가도 어느 때인 어깨에 진 무거운 짐 같기도 한 불. 불을 관리하는 윤영덕 씨와 불은 그렇게 하나가 됐다. 윤영덕 씨가 뜨거운 작업장에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이유는 용융로 때문이다. 용융이란 죽염의 마지막 단계로 소금을 녹여내리는 작업이다. 대나무와 천일염, 그리고 1500도의 열기, 그리고 작업자의 땀이 더해져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 죽염인 것이다. 용융까지 걸리는 시간은 꼬박 보름. 거기에 12시간을 식히고 나면 처음 보이죠? 제주도에 있는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지만 딱딱하게 굳은 자주겸 덩어리 하나는 60kg. 여기를 때리면 절대 안 깨져요. 근데 여기를 때리면 잘 떨어져요. 아프죠. 아프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아이고 막 여기 주물려 갖고 주물려주고 저희 신랑이 많이 안마해줘요. 다시 손끝에 힘을 싣는다. 날씨가 심상치 않더니 급기야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 추워 빨리 해. 갑자기 추워진 날씨. 들어갑시다. 오늘같이 추운 날씨엔 이 가마만한 것이 없다. 아직도 소금을 태운 온기가 남아있는 가마. 딱 끼우세요, 영아. 불알 보시죠. 엄청 따뜻해. 황토가 말아요. 참 좋아요. 시원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저기 한 것이 기대면 쫙 풀려버려요. 자신들이 땀 흘려 일한 가마에서의 휴식은 그 무엇보다도 달콤하다. 잠깐의 휴식이 끝나고 갑자기 가마에 들어가는 강승현 씨. 진짜. 왜요? 지금 여기 옆에 벽면이 황토로 발라져 있는데 지금 그 황토가 많이 지금 떨어졌어요. 이 부분을 좀 빨리 보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대대적인 보수를 하지만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하는 일은 필수다. 가마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떠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루도 빠짐없이 800도가 넘는 뜨거운 열기를 견뎌내야 하는 불가마. 요즘같이 작업량이 많아지는 날이면 가마 보수도 빈번해진다. 야, 불을 많이 세게 떼는 날이 많아지면은 빨리 이게 또 떨어지죠. 가마 보수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지만 작업 시간이 그만큼 지연돼 다음 일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둘러 가마 보수 작업을 끝내고 이번에는 가마에 넣는 수레를 점검하는 강승현 씨. 열에 강하고 쉽게 녹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 또한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이건 지금 스테인레스예요. 스테인레스에서도 열하고 염기에 강한 그런 스테인레스인데도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부식이 빨리 옵니다. 작업장에서 보수 작업이 계속되는 사이 공장으로 대형 트럭이 들어섰다. 트럭에 가득 실린 것은 소나무. 어디서 들어온 소나무예요? 아, 순창에서 왔어요. 순창. 오늘 들어온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3배예요. 한 60톤 가까이 되겠네요. 60톤의 소나무면 석 달은 사용할 수 있는 양. 요즘 같은 경우는 소나무를 구하기가 힘들지만 좋은 주겸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나무만을 고집한다. 딴 나무는 이 소나무 같이요 하루가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나무로만 고집을 하는 거예요. 나무 곳곳에 물방울처럼 보이는 것이 송진. 이 송진 때문에 소나무는 화목 중에서도 특히 화력이 세다. 이렇게 이중삼중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주겸이 완성되는 것이다.
어느덧 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향하는 발길을 재촉한다.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아들 휴가 왔거든요. 맛있는 거 해줄 거예요. 어디 갔다 휴가 왔어요? 군대? 군대 해병대 갔다가 오늘 지금 3번째 휴가 와요. 좋으시겠다. 기분이 진짜 좋아요. 아들 보러 가니까 하루 재밌게 일하고 또 집에 가서 아들 보고 기분이 왔다 이거.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마다 힘이 되는 이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한다. 죽염 공장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됐다. 하나, 둘, 셋, 몇 번이고 반복되는 작업. 분명 힘들고 고된 날도 있지만 이들은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또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공급하면 또 부모님 맛있는 것도 사서 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애기들, 저는 아직 애기들이 어리니까 애기들 또 크리스마스 선물도 해줘서 좋고 그래서 보람이에요.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 끝에 불앞에 선 윤영덕 씨. 그래서일까 그는 불세례를 온전히 견뎌야 모습을 드러내는 죽염을 통해 삶의 진리를 배웠다. 이 죽염 보면은 죽염 앞에서 저 숙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연단의 과정을 9번이나 거치잖아요. 사람도 죽을 고비를 9번 넘겨야 진정한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죽염이 그런 인생하고 어떻게 보면 역경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천년과 대나무를 품은 불가마가 불길을 내뿜길 9번. 그리고 그 앞에서 불보다 더 뜨거운 땀을 흘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더해져야 비로소 그 모습을 나타내는 죽염. 죽염 제조 공장. 그곳엔 뜨거운 열정을 태우는 이들이 있다.